먼저 문자로 들어온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문의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7만 3천 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3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를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담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것 같거든요. 이 김용훈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HD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뭐 하반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 한국경제TV 투자자분들에게도 뭐 중공업 섹터 부분에 대한 강조들도 얼마 전까지도 좀 해드렸고, 또 여러분들 그 방송 부분에서 또 무료로 제시하는 그런 공약주로도 여러 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게 HD 현대그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제 HD 현대그룹 산하의 이제 자회사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관련된 이제 선박 부품도 좀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AS 관련된 솔루션 공급 부분들도 하고,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이제 주유 부분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현대그룹 산하의 이제 종합적인 이제 서비스 사업 영역 부분들을 같이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실적이 상당히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 1조 원대에서 1조 7천 원대가 7천억 대까지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중간 흐름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현재 3천억 대 가까운 영업이익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꾸준하게 매년 실적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와우넷 스페셜에서도 제가 이제 재무제표 교육하는 방송을 앞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중요 요소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계속 높아지고 있죠. 10%대 초입했던 영업이익률이 지금 14%대, 올해 결산 기준으로 16%대까지 올라갈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률,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속 연계 자회사 부분에 대한 연동 부분 외의 요소의 순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8%대에서 12%대까지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실적상으로는 이제 나무랄 데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17만 원대가 매수가라고 하시면은 아마 상장 초기에 반등 흐름 부분들이 나올 때 슈팅 시도에 대한 매수를 좀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왜 안 파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수익이 나셨다가 내려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 장대 연봉 눌림에서 들어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17만 원대 평단이 이제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사셨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평단이 17만 3천 원이면 되게 어중간한 평단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디서 들어갔나, 급락 나올 때 들어갔을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면 양봉급등 나올 때 들어갔을 텐데, 정상 매매법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아마 추가 물타기를 해주셔서 평단이 그렇게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버티게 들어가고 계신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근데 이 종목이 나쁠 건 없는 게, 지금 이제 수급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사죠. 우리 네. 시장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나요? 안 사고 아니요. 있는 시장이거든요. 음. 근데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거의 최근 한 달 동안에도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현재 27만 주 이상 1개월 기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평단가는 13만 8천 원대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13만 8천 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산 평단가예요. 근데 외국인이 올라갈 때도 최근 일주일에 샀지만 내려오는 최근 2, 3주 동안에도 샀고 그전에도 사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이제 열심히 한 달 동안 사서 평단가인 거예요. 음. 여기서 이거를 팔까 살까만 생각해 봐도 돼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외국인이면. 내가 평단가를 맞춰 놓는 가격까지 지금 사 놓은 상태인데 수익을 내려면 더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더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매물 차트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14만 4천 원대 정도의 1차적인 매물권이 있어요. 상장 이후 전체 상장이 돼서 이제 거래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매물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이제 14만 4천 원대 구간대에서는 차익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4만 5천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6만 원대까지 다이렉트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슈팅이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매수가 17만 3천 원대가 또 아이러니하게 2차 매물권이에요. 그러니까 16만 원대까지만 외국인이 힘을 내줘 가지고 14만 4천 원, 5천 원대를 뚫어줘 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17만 원 초입까지 상단 매물권이 위치한 구역까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상으로도 지금 오실레이터 상승 반전이 눈앞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MACD 곡선상으로도 시그널과의 골든 크로스가 눈앞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밴드 곡선 같은 경우에도 하한선이 상승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보시면은 일목균형표가 구름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양선 구름층이죠. 선행 스팬 1, 2가 정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구름층이 두텁게 유지되고 있고 그 구름층을 이탈하지 않고 상단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하단에 있는 13만 5천 원권은 구름층 지지권에 해당을 해요. 쉽게 이탈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추세를 유지하다가 양봉이 나오고 또 좀 쉬다가 또 양봉이 나오면서 14만 5천 원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16만 원대까지 직전 단기 전달 고점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번 걸리게 되는데 그 구간대를 쉽게 뚫어준다면 매수가까지 회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중의 문제예요.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보조지표상의 일목균형포 그리고 MACD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잘 활용들을 하시는 보조지표상으로도 유지 매수 신호나 신규 매수 신호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비중이 적다, 뭐 5%다, 뭐 HG 현대마린솔루션이 뭐 10만 원대 종목 가격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비중 부분 10%보다는 조금 높여도 되거든요. 5%나 10% 사이라고 한다면은 평단가 낮추기 작업이 가능해요. 20%까지는 편입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평단가 작업을 한 번 정도 현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전체 진입 판매량만큼 아니면 그거의 절반이라도 하셔가지고 평단을 17만 원대가 아니라 지금 14만 원이면 5, 6, 7이라고 하면은 한 15만 5천 원대로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훨씬 수월하게 단기간 안에 익절도 가능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매수가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상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익절을 노리실 건지 아니면은 내 익절가를 빨리 회복하고 수익도 한번 기대를 12월이나 1월 타이밍 부분에 도전해 볼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비중을 추가하신다면은 수익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하지 않으신다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수가 회복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14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16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만약에 좀 빠르게 익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비중이 낮다면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TI를 문의 주셨고요. 15,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1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매수가랑 현재가가 비슷하거든요. STI 어떻게 대표님 익절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주가가 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 가격대역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15,800원에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15,620원이니까 네. 손실이네요. 음. 아이, 근데 이거 손실이라고 볼 수 없죠. 요만큼 내린 그쵸. 건데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뭐 감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STI가 올라올 건지 추가적으로 더 갈 건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STI 같은 경우에는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데요. 이 장비가 그 부가가치, 즉 고부가가치 제품이고요. 특히 이제 HBM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HBM 올라올 때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BM에 대한 얘기 막 나올 때 주가가 쭉쭉쭉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내렸어요.
주가가 내린 거지 그 장비에 대한 기술력과 그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적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 눌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업황이나 업종에 대한 부분이 더 갈 거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 저는 더 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TI 현재 가격이 지금 15,620원이니까 아마도 매매에 대한 여건은 요 부분에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끌고 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대한 이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까지 움직일 건데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이 저는 1년선을 얘기하는 거고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라인의 신뢰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신뢰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 화면을 좀 더 크게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는 황금 라인이 보이시죠? 네. 그죠? 황금 라인에서 움직였을 때의 단가 여기가 제일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어디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냐면 여기서 지지 라인이 형성돼요. 여기도 지지 라인이 형성된 거죠. 그러면 황금 라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깨진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 부분에서는 황금 라인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저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가격 대여까지는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내려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이게 뭐 주가 내려 있는 부분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전의 저점인 이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저점에서 저항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잘 사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격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요 공간이 보이는 그런 여건이니까 일단은 25,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000원까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매물대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매물대역이 이 위에 있네요. 35,000원까지 그러면 25,000원까지 올라온 이후에 35,000원까지 2차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1년선 위에 타고 움직일 때, 즉 1년선 위에 움직이면서 안착이 됐을 때를 보는 거고요. 제가 25,000원까지 얘기한 거는 여기 보이면은 이 매물대역이 있죠. 아직 요 매물대가 크죠. 그래도 그러니까 요 매물대역이 아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수익을 내셔서 파셨으면 좋겠고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 사이에 들어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수익 내고 파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괜찮다. 2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TI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문의 주셨고요. 2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26,200원대라 이분도 현재가랑 매수가가 비슷하십니다. 최근에 또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도 있는데 김영덕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 음. 27,600원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1, 2주 전이라고 하면 내려오고 있는 직전 저점 하향 구간대인데 매수가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 진입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상담이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뭐 발포제 사업을 원 메인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하는데 뭐 이제 내외장재 완충제라든지 자동차 부분 쪽에도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들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 1,300억대 관련된 이제 모듈 수주 계약 부분들을 좀 해주면서 실적상으로 이분들이 좀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매수세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와서 한 2주 동안에 대량 거래가 좀 많이 형성되면서 이전에 내려올 때 거래량과는 차이가 나는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턴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냐라는 건데 아직까지 보시면 이제 연도별 실적에서는
2021년 실적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2023년도에 적자로 빠진 기업에 해당을 해요. 전체 기준 실적의 이번 연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도 매출액은 300억, 400억씩 나오고 있으나 전체가 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부채 비율이 3분기 기준으로 놓으면은 128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유보율을 지금 다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수주 강도가 얼마나 마진율을 차지하는 정도에 대한 수주 계약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실적에 도움을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턴어라운드 변수가 될 수 있을 걸로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매 동향상으로도 보시면은 긍정적이지 못한 게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매수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보입니다만 3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거의 80만 주 이상의 매도를 팔았고 평단가가 22,000원이다라고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익성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만 좀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재료에 대한 강도가 좋고 바닥권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하고 있는 사업이 원사업인 발포제 부분보다도 직접적으로 2차 전지 신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업황 자체가 불황이라는 측면 부분들 그래서 신규 계약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좀 개입이 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에 연동할 수 있는 이제 매수 수급 강도들도 개입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한적인 상승으로 다가오고 수급 매도가 나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매물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정도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어떤 흐름 부분까지는 상승력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어떤 상승력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꼭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유지는 가능. 매수가하고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매수가가 27,600원이셨으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거고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매수가 돌파가 나왔다가도 좀 약손실이 나오고 계신 거고 그러면은 손실폭을 굳이 키우실 필요는 없겠죠. 실적이 아직 더 좋아질지 어떻게 마진율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 계약 기대치의 거래량이 실린 것만 가지고 베팅을 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려오는 가격에서는 방어선을 잡아주시면 돼요. 올라가는 건 지켜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눌러주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시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30분 봉상의 기본 캔들의 추세선은 24,000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22평 추세만 이탈하면 괜찮은 구간이 되지만 굳이 내가 지금 약손실에 있는데 이것까지 버틸 필요는 없고 오늘 기준으로 25,750원 정도? 그 정도가 혹시 오후장에라도 깨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손실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차라리 매수를 할 거라면 더 낮은 구역에 눌림을 잡아주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가격이 이탈되지 않고 다시 반등을 올려준다. 어차피 오늘 오전 구간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29,000원 돌파도 다시 나올 수는 있는 조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수익 실현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다만 바닥권 거래가 많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산업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다음 달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갔다가도 또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최대 맥시멈 목표 주가는 3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 근처로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할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좀 본 사업인 2차 전지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건 지켜보겠지만 손절 라인은 좀 지켜보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25,700원 제시해 드렸네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문의해 주셨고요. 5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3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최근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업황이 좀 덜해서 그래요. 사실 이 자동차 업종이 좀 눌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뭐 자동차 업종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음. 미국에서도 지금 최대 판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현대위아가 뭐를 하는 회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음. 현대위아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엔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줄었었어요. 그래서 현대위아가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이요. 그러니까 그 회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불편하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위아는 새로운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혁혁하게 수익적 측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직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가격은 물러설 자리는 아니에요. 39,900원 오늘 지금 진행되는 그런 가격인데요. 물러설 자리 아니죠. 사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사면은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게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수익 들어오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현대위아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그 K2 전차 이런 쪽에 이 포신이라고 해서 이 포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폭탄이 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나선으로 움직여서 폭탄이 돌아가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이쪽에 또 특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괜찮네요. 지금 방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또 현재 사태가 사태인 만큼 네. 지금 키르기스탄의 그쪽에 계시는 이 고위급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방산 협의해가지고 지금 사가려고 그랬는데 네.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안 온다. 네. 나중에 올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방산주도 좀 조정을 받거든요. 그 여건에 또 이제 현대위아가 걸린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쪽을 또 한번 봐야 되죠. 그게 바로 현대그룹 내에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제일 핵심적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거든요. 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같이 해야 된다면 로봇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위아는 로봇 사업에 좀 더 집중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결국은 엔진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겠지만 뭐 금방 그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있는 진행 중인 여건이니까 그래서 엔진도 하겠지만은 향후에 그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움직이는 부분이 눈에 가시적으로 나와야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의 상황은 주가가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지만은 가격 대역이 55,500원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네. 우리는 빠져나올 생각도 해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격도인 것 같아요. 어떤 이격도를 볼 거냐, 21선의 이격도를 볼 거냐, 여기 61선 아니면 121선, 요게 이제 1년선 황금 라인 이격도를 볼 거냐 보는데 저는 황금 라인 이격도로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격 대역은 여기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5만 원이네. 네, 그렇죠. 그 55,500원에 사셨으니까 네.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 아마도 55,500원이면 여기에요. 이 가격 대역에서 산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것을 대기하고 사셨는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더 힘든 거죠. 자, 요거를 제가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더 크게 보려니까 더 줄어들었네.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에 가격 대역 보이시죠, 그죠?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이게 엔진 좋았을 때 올라온 거고요. 그 이후에 전기차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밀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황금 라인에서 요 이격도만큼 움직일 거고요. 가격적 여건에서는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한 매물벽인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원상태로 움직이고 그 가격대 이걸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딱 사신 거야. 예,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오히려 주가가 내린 거죠. 그러면 요 가격 대역에서 움직이는 가격만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잘하면 55,500원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가격 대역을 넘어가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만 더 올라간다라는 게 시간이 너무 걸리면은 그거 기다리는 거 되게 지루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 종목 말고도 정말 좋은 종목도 많이 내린 상황이니까 교체할 수도 있는 상태일 거고. 자, 그래서 그 가격 대역에 이 그 매물 대역 차트를 보면은 여기 안에 딱 걸려 있잖아요.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그러니까 본전되면은 위런 두지 마시고요. 일단 현금화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이게 간다라고 한다면 6만 원이 넘었을 때 갈 거예요. 그 6만 원 넘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적을 하는 게 맞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5만 5천 원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물 타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가고 만약에 이 종목을 살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종목도 많아요. 그 종목을 사서 대체를 하는 게 낫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본전에 빠져나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좀 로봇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5,500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입니다. 종목 도와드릴까요? LS요. LS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만 500원 정도 되고요. 15%요. 11만 500원에 15% LS 네. 문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LS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선 사업 영역 부분들하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2차 전지 사업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업체 이제 모회사 성격 부분들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매수가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그 추가 매수 조금 해서 11만 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만 500원 정도요. 네. 이 종목이 지금 5월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제가 얼핏 듣기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네. 전선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AI 예. 반도체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노후 전력망 다 교체한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네. 이 상반기에 2월부터 5월 이 중반 시점까지 예. 전선 관련된 또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이 피치 시세를 줬어요. 네. 근데 왜 올라갔다 떨어졌냐의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면은 예.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아, 예. 자, 여기 상품 선물 가격에서 금속 가격을 들어가서 예. 동 가격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여주고 예. 이걸 갖다가 제가 조금 크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예. 네, 동 가격 부분들을 크게 보시면은 예. 막 크게 안 보고 이렇게 멀티로 나오네요. 네. 네네네. 보시면은 여기 지금 국제 동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게 5월 중순이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동 또 고점을 3M 쪽을 찍었던 게 5월 고점이고 네. 여기 그리고 캐시 전기동 캐시도 보시면은 최고점을 찍었던 게 5월 중반부죠. 그리고 네네네. 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관련 원자재 차트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바닥 구간대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죠. 아, 예, 다시 예. 이제 LS로 돌아가서 보면 어때요? 차트가 비슷하죠. 예, 예, 비슷해요. 예. 예, 그리고 예. 이 9월 달에 잠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다시 원래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9월 달에 잠깐 반등이 나왔죠. 예. 보이시죠? 예, 그러면 예. LS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으세요? 예. 네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게 맞아요. 왜 예, 그러냐면은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창 상반기에 피치 시세를 전선주가 찍었기 때문에 예, 또 예. AI 열풍 부분들에 의해서 관련 섹터가 강세를 쳤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 부분들 및 LS 그룹주도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예, 근데 예. 그 뒤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6월 정도에 상투를 찍고 뭐 엔비디아가 뭐 지금 이제 상투가 될 수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뭐 이상한 리포트들도 그 뒤에 나오면서 빅테크 쇼크가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증시는 완전 죽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예. 7월부터 우리 증시 거래소 코스닥이 다 죽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점에 맞춰서 관련된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담 심리가 구리 가격, 전력망에 대한 확충 부담 심리로 같이 나오면서 국제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아, 지금은 이제 아까 예. 보여드렸다시피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잡고 있어요. 이게 잘 점으로 보이는 안 보이는 차트보다는 동시세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 네. 8월 달 그다음에 9월 초 지금 11월 보시면은 바닥 구간대가 확인되면서 아직은 고점 돌파가 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예. 어차피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노후 전략망은 다 교체를 해줄 거예요. 예. 왜? 트럼프는 반도체의 강국을 결국에는 지금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외국 기업한테 주지 말자라고 하고 있지만 네. AI 강국을 미국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노후 전략망이나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도 무슨 이유가 가장 크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예. 앞으로 안 좋게 이 보조금을 없앨 거다라는 예, 악재도 보조금. 있는데 예.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결국에는 예, 예.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업종이 형성되려면 그만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서 흐름이 좋아지면은 원자재를 서로 사겠다고 하겠죠. 그럼 아, 원자재 가격이 네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침체 국면 구간으로 들어가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구리 예. 가격이 다시 틔워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직접적인 전선주의 국내 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이 LS의 종목도 아직은 시세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수급 동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최근까지 매수를 좀 해주다가 다시 좀 매도로 돌아 있고 외국인도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LS가 올라갈 거다라는 수급상의 보장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아. 1개월 평단가는 9만 원 정도에 위치를 해 있고 3개월 평단가는 10만 원 정도가 좀 넘어서고요. 예. 그리고 6개월 평단가는 12만 원, 그리고 1년 평단가가 지금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다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지금 물려있는 가격이 11만 원, 12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 최근 가격 구간대 조금 상단에 외국인 기관의 평단가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한 달은 비슷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촉매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진입되어 있는 그 이전이 최고점 구간대에 대한 전체 기간 평단가를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도 수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주가를 앞으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려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곡선상으로는 골든 크로스 유지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뜨고 있지만 바닥 확인 중이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네.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되나요? 조금? 평단가가 11만 원대라고 하셨나요? 네. 평단가가 11만 원대면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중이 아, 예, 얼마세요? 예. 비중은 얼마세요? 15%요. 15%요. 예. 15%면은 5% 정도는 더 들어가도 되는 스타일의 종목이긴 한데 예. 그 정도는 편입을 해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네. 그럼 지금 할까요? 오늘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예. 가격에서 크게 이탈은 안 할 거거든요. 아, 밴드폭도 예, 예.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당분간 옆으로 기면서 추세형 상승이 나올 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예. 내 매수가 대비 지금 가격의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을 때 아. 몇십 프로 정도 됐을 때 내가 이게
이거를 다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네. 비중이 작다면 평단가를 진입한 만큼 낮춰가지고 단가를 절반으로 다운시켜서 슈팅이 조금만 나와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인데 네. 지금은 매수가가 11만 원이시면은 약 한 15% 정도 손실이시잖아요. 10, 네. 10에서 네. 15%. 그럼 예, 이 예. 정도는 손실이 아니에요. 요즘 장세에서는. 아, 예, 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거 이상의 손실 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안 해주셔도 11만 원까지 회복은 뭐 빠르면은 구리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서 이번 달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 1분기 초입 중에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더 이상 네네. 떨어질 자리는 없어 보이니까. 예, 예. 굳이 그 정도 기간을 들고 계실 수 있다고 하면 평단가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금 하시면 아마 10만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실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 정도로 떨어지시면은 단기 수익만 나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시겠죠. 네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만 5천 원으로 주가 올라가면 파실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10만 5천 원에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파실 건지 갖고 계실 건지. 더 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하시면은 그냥 가지고 있고. 네. 예. 아닐 것 같으면 팔고 예. 그러면은 평단가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예, 예. 평단가 작업은 내가 예. 단가를 낮춰서 올라가면 더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미 물려 있으니까 이걸 빨리 빠져나오겠다라고 할 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내가 이걸 더 해가지고 더 수익을 챙기겠다는 불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수익 중인 종목이라고 해서 수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더 갈 것 같으면 더 실어서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먹겠다. 이럴 때 보통 비중을 실는 게 수익 전략이고 네. 물타기는 빠져나오겠다라는 전략이 대부분인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예. 11만 원으로 올라가서도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치를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물타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예, 하지만 꼭 하시겠다면 5% 정도 하셔가지고 단가를 11만 원대 밑으로 떨어뜨리시고 예. 예. 올라가더라도 11만 원대 돌파가 나오면 13만 원대까지 상반기 중에 내년에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예. 정도를 좀 더 취하시다가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되겠죠. 아, 근데 예, 예. 이거를 뭐 18만 원, 19만 원 목표 주가로 잡고 가시면 안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13만 원대에서는 걸려서 정체 기간이 걸리니까 보시더라도 내년 상반기 14만 원 근처를 가게 되시면 수익 실현을 하고 지켜보시다가 예. 추가 레벨이 확실히 보일 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 정도로 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하방은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상방 추세 나오는 부분만 잘 대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도 대표님 엄청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꼼꼼한 상담 여러분들 화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문자로 들어온 종목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G 글로벌을 문의 주셨고요. 2,785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3,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급등하는 부분에서는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785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에서는 사서 지금 수익 중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샀다라고 한다면 툭 빠졌을 텐데 네. 현재의 상황에서는 움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가격적 부분에서는 요 부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익적 측면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목표 가격은 4,000원 이전에 움직였었던 고점이 4,35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 부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지금 그 가격에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등락이 큰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 비중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100주를 1000주를 갖고 있다. 10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마다 줄여가는 겁니다. 한 3번 정도로 줄이면은 어제 줄이고 오늘 줄이고 그다음에 내일 줄이면 다 줄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이렇게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면은 미련 있으면 그때 다시 사면 되거든요. 물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전 고점에서 나오는 매물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요 가격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내일 4,000원 부분 있을 때 또 3분의 1 줄이고 더 네. 위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줄이거나 나머지는 수익을 챙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좀 더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음. 물량적 부담이 줄어든 그런 여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은 3분할해서 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급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문의 주셨고요. 5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덕 대표님,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음. 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청산 가치 미만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1위 대표 기업이다. 사실 이러면은 이제 단기로 접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관점은 의미가 없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고액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진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부분들을 분할적으로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76만 주 정도를 팔고 있는데 매수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매도를 하면서 계속 매도를 압박하는 게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이 이제 고환율 때문에 메리트를 차지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좋은 환경 시장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매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겠죠. 들어와 있는 이제 비중 자체도 많고 금액 자체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도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보시면 기관이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방어해주면서 거의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부터 해가지고 연기금도 공격적인 매수를 투입하면서 약 150조 원이 넘는 이제 매수세를 투입하면서 우리 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방어 전략이 국가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가 최근에 그래도 회복력을 주고 밀리지 않는 이유가 나라에서 지금 방어 전략을 연기금권이 나서가면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기타 법인 기준에서 추가 비중 부분들을 확보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방어 전략 부분들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단가를 6개월 1년으로 보면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평단가가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올라가요. 근데 최근 3개월까지의 근접 평단가는 지금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는 물량 자체가 1년 기준의 물량이라고 본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죠. 기관은 안 파니까 외국인이 뭐 수익을 보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그 이전의 물량까지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수익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와도 지금 방어 부분들이 계속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음. 이제 업황 자체의 문제점은 좀 있겠죠. 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직접적인 HBM 납품 부분들에 대한 뭐 테스트 통과 소식이나 또 이와 관련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못하면서 연말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으로 가면 이제 HBM3가 아니라 4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내서 또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물량 공급을 하지 못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미 SK 하이닉스의 콜 테스트 부분에 대한 요청을 HBM4 모델에 대해서 해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모델과 동일 테스트에서 누구를 낙점 지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그나마 짤막한 지료로는 지금 XR 뭐 관련된 헤드셋이 나왔다라는 소식 부분들이 오늘 뭐 공시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그렇게 크게 올려주진 않아요. 실적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업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겠는데 실적이 지금 나오는 수준 부분들이 분기별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메인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해도 실망스럽다.
네. 자꾸 이렇게 평가를 내고 있어요. 근데 잠깐 실적이 위축되었지만 다시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서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물론 이제 뭐 레거시 반도체 쪽이나 휴대폰 분들의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적인 요소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 그 AI 반도체 영역인 HBM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록적인 실적으로 증가가 나오지 못하는 게 외국인들의 또 실망 매물을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청산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산가치 수준이 현재 가격권 구간대에 위치해 있어요. 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55,000원, 연도 결산 실적 기준으로 56,2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주가가 거기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대기업은 청산가치 미만으로 내려와 있으면은 그 미만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59,000원이죠. 이거는 돌파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가 돼서 완전히 실적이 뭉개진다라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6만 원대 이상의 회복력은 이번 달에도 가능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초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다만 전략은 그 뒤에 삼성전자가 뭔가 더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7만 원, 8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타진을 보기가 솔직히 조금은 어려워요. 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하반기부터 해결이 될 거다 이것만 나오면 된다 했던 것 중에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재료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하지만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저평가된 게 맞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때니까요. 한두 달 정도 홀딩을 하시면서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익절 정리를 하시건 더 갖고 가실지의 여부는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들고 계시면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혹시라도 삼성전자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매수는 하실 수 있는 구역이 돼 반드시 30분할 정도로 매수할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1억을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은 뭐 한 300만 원 정도씩인가요? 네, 그 정도씩 해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30거래일 정도 들어갈 생각을 하시고 네. 편입을 하시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네, 중간중간에도 제가 그 전략을 최근에 2달 동안 많이 드렸는데 중간에 한 번만 올라도 수익으로 다 도를 기회들이 와요 항상. 그럼 언제든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분할 투자를 잘해주시거나 하면 된다라는 점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6만 원까지는 오를 수 있겠다. 매수가 회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또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구구처럼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HI를 문의해 주셨고요. 17,4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1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전주가 조금 계엄 이후에 좀 투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원전 쪽이 그래도 앞으로 힘을 좀 받을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BHI. 일단은 뭐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지금 현재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이 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뭐 체코원전이나 뭐 다른 쪽 이런 쪽은 뭐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부각은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 현재의 시장에서 움직인 이 BHI 같은 경우에는 불안함과 부담감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의 조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아마 그 17,450원에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매수를 한 거고 네. 매수한 가격 대역이 이 가격 대역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교롭게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고점에 산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현재는 요 가격 대역에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요 60일 이동 평균선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딱 맞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지 라인으로 형성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요거를 지금 추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추정한 부분에서 얼마만큼까지 갖고 갈 건데 지금 17,450원에 산 거니까 그 가격이 넘어갈 건데 언제 넘어갈 건데 이런 쪽이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있는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위에서 내려온 이 부분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적 부분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려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재의 가격은 박스 형태의 하단 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요거까지는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근데요, 이 BHI 가격을 한번 좀 더 크게 볼게요. 지금 현재의 가격대 여기 이 가격이죠. 네. 지금 여기 가격에 있는데 이전의 고점들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이 굉장히 높다. 높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주가가 내려온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경각심을 갖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격을 본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요 가격 대역에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요 부분만 우리는 추적하면 되는 거고요. 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가격적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 대역을 그려놓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물량들 여기 그쵸 여기 가격적 부분에서 움직이는 이 물량들 여기에서 있는 이 물량들이 아직 소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더 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네. 뭐 손실나고 파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시류가 전국이잖아요. 이 정치적 현상이 지금 이렇게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저는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은 갖고 있는 부분에서 18,000원 부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가격에서 일단은 물량을 줄이자. 저는 물량을 줄여서 좀 부담감을 줄여 놓고 있다가 좀 안정되고 움직이면은 그때 또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또 유리한 종목 아니면은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 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순환매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선에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홀딩 18,000원까지 그리고 물량을 줄이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문의 주셨고요. 38,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3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김용덕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두 가지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분할 부분으로 해서 이제 상장을 한 업체에 해당을 하고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련 장비 영역 사업 부분들과 연동하고 시큐리티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방산 쪽 관련된 보안 사업 영역 부분들이 좀 더 집중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부분들에 대한 분화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하나그룹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속성이 강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LS를 점검을 해봤지만 LS라고 들어간 종목들은 다 같이 움직여요. 네, 그룹사 성격이죠. 네. 그리고 삼성이라고 들어간 삼성그룹사 자회사들에 대한 흐름들도 업종 부분들은 틀리지만 분위기들이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트럼프 관련 수혜라고 좀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방산 쪽인데 네. 실질적으로 방산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다가 회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주가 다 비슷해요. 뭐 하나오션이 됐건 뭐가 됐건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도 비슷한 흐름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상장주 스타일로 개별로 움직일 수 있냐 여부인데 네. 보통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면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상장 이후에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변동성 유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종목은 이미 상승 시세가 나왔으니까 상장 시가 흐름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내려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은 상장 저점이 보통 지지 구간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장 주가에 대한 이론을 놓고 본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개별적인 그룹사와 관련 없는 독립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신규 상장주 매매 패턴 원칙이거든요. 그걸 감안해 본다면 긍정적이에요.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기술적으로 다시 오르면 45,000원대나 50,000원대에 대한 복귀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신규 상장주 이론을 보기에는 하나그룹주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 관련주의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올라갈 때 필요한 원동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력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이 살짝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뭐 분할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35만 원, 4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사명이 이 종목도 45,000원, 5만 원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못 올라가면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 이론이고 뭐고 상관없이 못 올라가요. 재무제표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제 분할 상장 부분들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실적 부분들이 잡히니까 의미가 없는데 실적이 좋질 않아요. 지금 3분기 실적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나마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100%인데 유보율이 한 3,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상으로는 특별하게 그렇게 큰 문제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청산 가치는 지금 한 16,000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2배 이상 올라 있으니까 뭐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정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PBR 수치 같은 경우가 2배수가 이제 넘어가는 정도 근접 수준이 이제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지금 매수가가 38,000원. 3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에 대한 회복력은 하나그룹주가 조금만 올라가주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그 이상의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그룹주가 완전히 다시 정상, 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에 빠르게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의 방산 섹터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게 시장을 압도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일목균형 지지 상승 추세형 반등이 이미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 구조상의 흐름에서의 매수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뭔가 안정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매 강도의 흐름 부분들이 약하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매도보다 매수가 바닥권 구간에서는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 구조만을 놓고 본다면 개별 탄력도는 매수가 수준인 39,000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상승력이 지금 당장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드리면은 익절 전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들고 계셔도 더 이상 떨어질 확률은 그다지 크지는 않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하지만 직전 저점이 만약에 깨지잖아요. 무조건 일단 비중을 줄여주시거나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전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그룹주는 다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 개별적으로 수급은 좀 더 강하니까 매수가 회복이 되시면은 비중이 많다면 좀 줄여주시면서 추가적인 하나그룹 메인 종목의 변동성을 지켜보시면서 차후에 비중을 차라리 더 늘릴 건지를 결정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다가 필요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회복 가능하지만 그 이상 반등이 나오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상승을 해줘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블루엠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27,200원 10%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학수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블루엠텍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잠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한 6개월 정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상장했을 때 그때에 그 내려올 때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네. 요번에 29,450원 고점 찍었을 때 왜 안 파셨어요?
아, 더 갈 거. 네, 네, 더 갈 줄 알고. 그럼 블루엠텍의 어떤 점이 좋으셔서 매수를 하게 됐을까요? 그, 제가, 괜찮아요. 네. 아니, 사실은 네. 제가 이거 지인 추천으로 그냥 산 거거든요. 네. 괜찮을 거다. 앞으로 네, 뭐 네. 비만 관련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블루엠텍이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비만 네. 관련되어 있는 약품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네. 삭센다도 그렇고 위비고도 그렇고 이쪽에서 유통을 하는데요. 네. 실제 블루엠텍은 그 일보다는 원래 본업이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의약품 유통을 하는 부분에서 마진을 챙겨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유통 그러니까 그 당일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반등을 할 텐데 얼마 정도에 팔고 싶으세요? 전 그냥 음. 본전 나오면은 본전? 좋겠습니다. 네. 네, 본전이면은 아까 그 알려주신 그 가격이 네, 27,200원. 27,200원. 네. 저는요 조금 혹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혹독한 얘기지만 그 가격까지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그거는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시죠. 네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부 물량을 줄이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궁금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27,200원이면은 가격 대역이 이 가격 대역에 25,000원이니까 이 가격 대역 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 나왔는데 가격 대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내리는 그런 여건에 27,000원 대역이면 요 가격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놓은 이후에 주가가 밀린 부분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상장될 때는 지인의 추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업 지금 상장되니까 괜찮을 거다. 주가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상장에 대한 차익도 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상장된 초기에는 결국은 뭐냐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 이후에 정말 실적이 느는지 요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뚜렷하게 혁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보면은 자금적 부분에서 실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뭐 있는 상황인데 이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이 회사가 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혁혁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격적 부분에서는 요 가격에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간다. 아니면은 가격적 여건에서 비만 약이나 아니면은 이쪽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호재가 있으니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실 텐데요. 아마 그래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 부분에서는 요 라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머님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가격 차트를 볼 테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이 여기거든요. 이 가격 대역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얇아져 있는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따져야 되는데 가격적 부분이 여기가 둔탁하게 움직이니까 올라오는 여건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 들진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 물량을 소화시키고 올라온다면 결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호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뉴스거리로 나오거나 아니면 내부자 정보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이거 좋을 것이다라는 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부분에서는 주가에 대한 빠져나오는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탈출구 부분에서 그 매물 차트를 잠깐 보면은 가격적 부분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17,000원, 18,000원 이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18,000원을 넘고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17,000원, 18,000원에 못 판다. 왜냐하면 27,000원에 산 거기 때문에 못 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뛰어넘고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가격대역 그러니까 18,000원 요 가격대역에 일부 정리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 팔 수는 없지만은 일부 정리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움직이면 유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을 다시 25,000원 부분 여기가 이제 제일 매물벽이 있거든요. 25,000원까지 추적하는 게 맞겠죠. 그냥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서 뭐 27,000원이고 지금 27,000원에 한 거고 지금 13,000원이니까 25,000원, 26,000원 가면은 본전 거의 복귀했다. 그때 팔아야지. 이것도 가능한데요. 그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이제 묻어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잠재워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18,000원 부분 좀 힘들겠지만 18,000원 부분에 일부 정리하고 트레이딩 아니면은 나머지를 25,000원까지 끌고 가면서 파는 전략. 그리고 25,000원에 와 있을 때 새롭게 25,000원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슈와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뉴스에 대한 강도를 보고 이게 25,000원이 아니라 3만 원까지 밀어 올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갖고 있는 부분을 끌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힘들지만 그 가격대요 두 번에 나눠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힘든 그런 여건이고 시장 자체가 지금 리스크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때에 성장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게 좋은데요. 브루엠텍은 지금 받으시지 마세요. 최소한 18,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나눠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갖고 계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고맙습니다. 많이 되셨나요? 네. 네네, 좀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네, 속이.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나올 때 네. 또 알려주시면은 블루엠텍 제가 계속적으로 봐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후련한 상담 저희 채팅창으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BGF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김영덕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 종목의 이제 업종 펄을 비교해 봤을 때 내고 있는 이익 수준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0원, 4,800원, 4,600원이거든요. 그런 구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고요. 우선 BGF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의점 중에 이제 CU 편의점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 안정적인 부분들이고, 근데 중요한 게 안정적이기만 해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정적이기만 합니다. 실적을 먼저 볼게요. 자, 실적 추이에 대한 흐름범들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에 1,500억대 매출액이었던 게 2022년도에 4,000억대로 올라와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없어요. 자,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 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와운의 스페셜 쪽 방송 부분에서 재무제표 교육 강의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될 텐데 재무제표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고 기본적인 요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떻게 돼야지 성장성을 갖고 있고 투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진 않는데 몇 년째 늘어나질 않고 있고 영업이익도 몇 년째 늘어나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어때요? 기본적인 영업 활동 상에 발생하는 수익 구조, 즉 편의점 수익 구조 사업에서에 대한 수익성은 크게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에서 이제 다른 뭐 특별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한 이익률은 늘어날 수가 있었겠지만 그거 외의 요소가 지금 정체되고 있다. 근데 이 종목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부채 비율이 10%대예요. 보통 30%대 미만을 무차입이라고 하고 50%대 미만이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10%대 부채 비율이라는 얘기는 부채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뭐 단기 부채, 뭐 중기 부채 해가지고 뭐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분이 돼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채가 얼마가 있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고 유보율도 1,5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영업이익률도 15%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4년 전에는 매출도 훨씬 적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등치는 커져 있는데 돈은 그때만큼 알짜적으로 마진율이 나와서 벌고 있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청산가치라고 볼 수 있는 BPS 수준이 올해 기준으로 한 18,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여러분들이 자진상장 폐지를 만약에 이 기업에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00원. 그리고 업종퍼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8배수죠. 8배수 업종퍼가 나오고 현재퍼가 4배수로 나오는데 업종퍼가 8.75니까 9배수 정도로 적용을 해보면은 올해 기준의 주당 이익 기준으로 적정 이익 기준 업종 산출구치는 9654 5,400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는 98에 72 7,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400원이나 이익을 내는 기준의 업종포로도 5,000원이 넘어가야 될 종목이고 청산 가치는 18,000원이니까 18,000원에 가도 누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럼 주가가 왜 못 오르냐? 결국에는 너무 그냥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성장성을 갖고 있진 않고 돈을 모아놓고 뭔가 어디에 대량으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청산가치 좋고 기업 경영 계속 흑자 나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은 보통 거래량이 작고 기본 사업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잉여금을 가지고 뭔가를 재투자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있겠죠. 관련된 이런 편의점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뭐에 뛰어들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수주자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이지만 이거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올라갈 수 있는 실적 이유도 3년째 없는 거죠. 저평가가 돼 있는 건 맞는데 그 가격으로 올릴 만큼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에 이번 연도만 해도 주가는 떨어지지만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시장 트렌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적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가치가 충분한데 앞으로 들고 있으면 떨어질 걱정은 없느냐? 갖고 있으면 결국엔 나중에 올라가는 확률은 있느냐 정도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들고 계시면 돼요. 왜? 더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걱정이 없다라는 게 최대 장점인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수급 구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매도가 일정 부분 반복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매집을 하면서 올리려는 의지도 수급상으로 없어요. 결론 나왔죠? 중장기 투자로는 정말 매력적이고 지금 최근 시장에서도 손실 볼 이유가 없잖아요. 하반기 지금 7월부터 조정 장세인데 계속 3,500원, 3,600원에 있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안 잃었잖아요, 돈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이 있으시다면 계속 들고 가시면 이런 종목이 언젠가 한번 슈팅이 나와요. 그때 잘 수익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청당 제약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가 어제 조금 강세였잖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네네. 머스크가 너무 비싸다.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삼성당 제약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음. 올라오고 있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끌어다 써서 그래요. 음.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굉장히 평가상으로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장력에 대한 여건에서 삼천단제약은 주사제를 경구용 먹는 걸로 바꿔놓는 이 제재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된 부분에 실적 요소가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내리는 부분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고 있는 게 답답한 거죠. 자, 이제 제가 분석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삼천당제약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지금 삼천당제약이 10만 원 대역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빨간색이 보여요. 네. 빨간색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유보율은요 얼마만큼 높으냐면 이렇게나 많이 높아요. 이 유보율이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배당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뭐 배당을 줬네 안 줬네 아니면 대주주한테 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안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배당에 대한 여건은 나올 수 있겠다. 요거는 또 후재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 재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유리하지 못해요.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보면은 요 부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PER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자기 때문에 PER이 계산이 안 돼요. ROE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 있어요. 네.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PER이나 ROE 이런 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 보면 EV 에비타가 있어요. EV 에비타가 105예요. 105. 그러면은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100년이 넘어야 이 회사에 대한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네.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그 상황에서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건 뭐야? 맞습니다. 그거는 경구형 제재로 바꾼다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 지금은 그 여건에서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황금 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가가 여기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올라온 네.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내리더라도 올라오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가격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고 결국은 기대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에 대한 반등 라인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제재에 대한 부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때 그때 움직이는 거고요. 현재의 가격에서는 이렇게 가격 대역이 들어오는 이 부분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3만 원 대역이 반등 라인으로 잡힌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삼천단제약은 실적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13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보는 부분에서는 13만 원까지 보시고 13만 원에 안착돼서 움직인다. 여기에 이렇게 안착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 그때 추적하자. 그래서 갖고 계신다면은 13만 원까지는 봐야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해 주시고 13만 원을 목표로 보시고 올라오면 그때의 이슈와 뉴스를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가격 그러니까 수급까지 가격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게 다시 15만 원, 16만 원 갈 거야 라는 판단이 들 때 꾸준히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13만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천당 제안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전산업이요. 한전산업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1,345원이고요. 네. 비중은 11%예요. 11% 매수가는 11,345원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전산업을 그럼 매수하신 시기는 이번 달인가요? 아니면은 그 전에 좀- 샀다가 평단을 낮춘 건가요? 좀 됐는데요. 네네. 그때
10%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셔서 평단을 낮추신 거군요. 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제 뭐 AI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체코모 원전 수주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 자체에서도 원전을 좀 강하게 밀어주는 뭐 그런 분위기에 대한 기대치에 의한 매수에 들어갔는데 지금 주가 좀 빠진 거죠? 아, 계속 빠진 거죠. 네. 네. 앞으로 주가 흐름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올라갈 아, 거라고 보시나요?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이 어느 정도의 이 종목의 욕구를 보이고 계신지 좀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네. 자, 한전산업은 이제 한국전력 산하 쪽으로 있는 이제 발전소 쪽, 뭐 꼭 원자력 발전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발전소 쪽에 운영, 유지, 보수 사업 영역 부분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 KPS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 부분들이 그래도 좀 좋게 올라가다가 급하게 나왔는데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내려온 부분들이 되죠. 이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경제TV에 와가지고 메가트렌드라는 명칭을 딱 3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두 번째로 원자력 트렌드는 메가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콕 집어가지고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다중으로 다양한 프로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가 이제 7,800원대고 그래서 180%의 상승률이 나왔죠. 이게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확정 부분 소식이 들릴 때가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간에 무슨 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제소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특사 파견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기대 심리를 갖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통 옆으로 기고 있었고 한전 KPS는 이제 그때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근데 그런 흐름 부분들이 자꾸 뒤처지면서 결과 부분들이 안 나오고 또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효과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던 게 재료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신규 원전에 대한 개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주를 요청하는 나라별 내용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주가가 살짝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게 원자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정부 정책이었는데 뭔가 정부에서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관련주가 다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직접적인 주가락의 사유가 안 되죠.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주나 그리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연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기 이상이 지어질 거고 모듈 원전 부분들 포함해서 유럽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12월까지는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도에 가면 호재가 다시 만발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자력 관련 섹터고 거기에서 메인으로 상반기 변동성을 준 게 한전산업이라고 한다면 기대 심리가 높겠죠. 또 정부 국책 사업으로 초전도 케이블 전력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전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가는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네.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급락이 나왔죠.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나올 때, 마이너스 11% 나올 때 이 종목에 대한 기대 가치가 없으면은 가장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게 누굴까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먼저 느끼죠.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기업이고 야 이게 떨어지고 이제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안 사겠죠. 근데 오히려 4% 빠지는 날 20만 주, 전체 거래량 50만 주에 거의 50% 가까운 물량을 샀고요. 그 다음에 7% 빠진 날 12만 주, 역시 30% 이상의 물량을 샀어요. 거의 그냥 물량을 싹쓸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떨어지는 이 칼날 같은 하락 속에 물량을 싹쓸이하고 지금 유지 중이에요. 그리고 평단가 기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1개월 평단가 기준이 외국인이 11,000원, 2개월 평단가가 12,000원, 3개월 평단가가 13,000원, 6개월 1년 평단가가 14,000원, 15,000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이걸 안 사면 안 돼요. 1개월 평단으로도 본인들 지금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가는 외국인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조금만 재료가 나와도 11,000원, 12,000원 이상의 슈팅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채권전 확정 수주, 본공시라든지 또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다른 원자력 연계 종목으로만 들려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 가만히 들고 중단- 계시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평단가가 너무 높으면은 제가 오히려 비중이 10%시니까 조금은 더 타라고 얘기를 드리실 텐데 이런 종목 수준의 평단가는 10% 정도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는 더 늘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평단가도 11,000원대 초입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한 번의 슈팅으로 넘어가는 자리예요. 가만히 들고 계시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11,000원에서 12,000원 이상의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일부 차익을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더 지켜주시면 되겠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저항권은 13,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매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13,000원 라인이 매물 차트의 1차 저항권이에요. 여기까지는 부담 없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 매물권은 15,000원, 16,000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가 외국인의 6개월 1년 평단가 자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조금만 재료가 나와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술적 라인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급등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예. 안정적으로 홀딩하고 계시면 매수가 회복되고 수익 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유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퓨런티어 문의 주셨고요. 매수는 27,55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25,000원대고요. 좀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자율주행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나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MC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되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테슬라 CEO가 미국 정부의 이 주요 요직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을 좀 많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카메라를 만드는데요. 카메라가 이렇게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에서는 더더욱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카메라 모듈이나 전장용 그 검사 장비나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듈도 이쪽에 매출이 쑥쑥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현재 가격이 25,200원이고요. 27,550원이면 뭐 그 산 가격대요. 요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결국은 가격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요. 가격은 얼마만큼 올라올 건가 이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3만 원 이상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격 대역이 여기가 제일 많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서 요 정도 가격인데요.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될 것은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 거래량이 있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여기서 거래량, 여기서 거래량 올라올 때마다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였죠. 지금은 여기에는 없어요. 일단 내려올 때 한번 있었는데요. 네.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었던 물량이 이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물량이 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 있었던 부분이 여기서 돌아간 거고 매집이 들어간 거고 매집 들어간 이후에 이 가격 대역이 온 거니까 결국은 이전에 이 가격 대역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다시 시작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가격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네. 가격 대역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3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3만 5천 원까지 이 부분까지 그리고 또 이슈에 대한 여건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음. 내년 1월 달이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들어갈 거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관련 있는 업황이나 업종에 대한 종목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테슬라의 CEO가 또 혁혁하게 현재 그러니까 다가올 정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부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종목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대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문의 주셨습니다. 48,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현재가도 48,000원대입니다. 오늘 엔터주 굉장히 강한데 YG도 6%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김용덕 대표님 어떻게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요? 네,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매수 음. 타이밍 괜찮았다고 보실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 잘 안 나오고 추세형 흐름 부분들을 보이는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양선 부분들을 눌렀다가 분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겠다고 스타트를 하는 기술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YG엔터는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주가가 안 좋은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주로서의 어떤 기대치 및 외국계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미디어 엔터 종목들에 대한 폭발적인 매수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성장 부분들을 상승을 했던 이제 종목에 해당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YP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이 연계 종목 부분들은 상승력 부분들이 다 같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에 대한 흐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왜 잠시 이탈이 나왔었느냐?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좀 급격하게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 업종 영향도에 따른 하락 부분들이 같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정상 궤도를 찾아가려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죠. 좋은 재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이 최근 광군제나 전인대에서는 제대로 된 시장 부양책을 추가를 해주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나타내줬지만 내년도에 대대적인 부양책을 해준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미디어 엔터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동향을 보시면 특징 흐름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도 한전산업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샀다고 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장세거든요. 음.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주가가 끌려 내려오는 이 4% 조정장, 5% 조정장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며칠 전까지 안 샀는데 오늘도 사주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사주고 있어요. 네. 전체 거래량의 10%, 기관까지 합치면 20% 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비율 부분들이 합산 20%가 넘어가면 직접적인 주가 영향. 10% 정도의 전체 거래량 대비 영향을 주면은 간접적인 주가 영향. 30% 정도 이상의 매집 강도가 나오면 완전히 이 종목을 장악하면서 올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떨어질 때 매집하고 올릴 때도 사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급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기업 재무제표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1, 2, 3분기가 좀 안 좋은 실적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는 지금 본다면은 좀 안 좋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무차입 경영과 4,000%가 넘어가는 수준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 BPS 수준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25,000원대 부분들이 넘어가는 흐름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이제 2배수는 안 되는 PBR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왜? 주가 채취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요. 중국의 부양책 기대체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힘. 외국인이 지금 몇 달째 팔고 있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지금 매수가 수준에 있는데 5만 원 돌파 충분히 쉽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5,000원 이상권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추세형으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뭐 이게 6만 원을 간다, 6만 5천 원을 간다라는 전략까지는 들이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5만 원 돌파하고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들고 수익을 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진폭이 좀 있었죠? 진폭 저점이 이번 달 저점 가격이니까 하단 방어선은 굳이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42,500원 정도를 하단 방어선으로 잡고 여유롭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YG엔터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를 문의해 주셨고요. 매수를 39,6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3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약간 조정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컴투스 네. 홀딩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못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눌려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이나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협력하게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바닥적 부분에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네. 오늘 그 게임주 전체적으로 또 올라온 거는 위메이드에서 엑선 스퀘어인가 이쪽에 또 지분 참여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이렇게 붐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종합 그 컨텐츠 업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어서 NFT에 대한 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그 토큰, 그래서 그 부분에 혁혁한 그 캐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성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격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9,600원이면은 현재 가격보다 조금 높은 4만 원대 요 가격대역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요 가격대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조정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 요건은 이렇게 그 황금 라인, 그러니까 1년선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움직일 때에 주가가 그냥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N자 그리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주가가 올라오고 N자 또 지지 20일 라인 지지받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본다면 지금 가격대역에서는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적 여건에서 지금 매물대역을 보면은 지금 이 커다란 매물대역을 여기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역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 여건에서 지금 이 그 황금 라인에 있을 때의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했냐면 얘가 이렇게 소화했어요. 지금 이게 황금 라인이거든요. 황금 라인에서 거의 매수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이 가격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넘게 파실 수 있으니까 네. 이전 고점이 46,200원이니까 4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지 않겠나라고 내심 생각하는데 뭐 시장 여건에 의해서 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만 보시고요. 일단은 목표는 45,000원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상승 여력 있다고 보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